송영진 방송에 그 핫 이슈 썰 논평 시작합니다. 자, 그 국민의힘당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당의 이준석에 대한 이 당내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고, 또 이준석계, 그러니까 우리가 친이계라고 하는데, 이 벌써 이준석 개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준석이가 정치적 영향이 그렇게 넓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이 친이준석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핵관들이라고 또 하는데, 윤핵관, 이핵관, 참 핵관들도 많습니다. 이핵관들마저도 이게 비판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자, 이준석이 탄원서에 대한 대해서 이 여권이 지금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재자는 이준석이다. 또 주영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지목된 이 김기현 국민의힘당 의원도 이준석은 안전핀이 뽑힌 슈탄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준석이 뒤에는 여러분들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객관적 입장으로 이 사육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마 유승민 등이 뒤에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이 밖에 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이 비정상적인 이 민주당에 드디어 그 비명계들, 친명이 아닌 이 비명계들도 드디어 들고 일어나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나치도 이 다수결로 탄생을 했다. 이재명 사당화의 이 집단 행동에 나선 이 비명계들, 이러한 소식들을 엮어서 여러분들 핫 이슈로 여러분께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이 붉은색 버튼을,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 탄원서가 이준석에 대한 이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자,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 절대자, 또 신군부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지금 망언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준석이는 또 이에 대해서, 여권이 이제, 폭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여권이 지금 폭발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 이준석이는 가처분에 대한 이 결과가 부담이 많나? 여당 측이 고의로 유출을, 탄원서에 대해서 고의로 유출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이 내용 조금 더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이 대표의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 탄원서가 공개된 23일, 자, 어제죠. 이준석 전 대표의 과도한 이 내부 총격에, 당 안팎에 비판이 쇄도하고 있고, 특히 이준석계마저도 이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 전 대표는 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지 않나, 그러한 형국이 지금 초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탄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로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와 이 경찰 수사, 이 정리 등을 제안받았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서, 자, 이 탄원서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권 안팎에 이 파장이 지금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탄원서에서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이게 판사들한테 제출한 내용이에요. 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 구석에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거다. 자, 이렇게 이 절대자가 신군부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비상상황이 되면 당을 이러한 윤석열의 절대 권력이 지배할 거다. 판사한테 이러한 내용을 지금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은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만 만약에 물러난다라면 윤리위원회에 대한 이 징계 절차와 저에 대한 이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해서 대통령의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합니다. 자,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얘기들을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지금 듣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자, 누구로부터 어떻게 전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육하 원칙이 없이 객관성이 없는 이러한 얘기들로 지금 집권당과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맞서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 지금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호영 위원장과 김기현 이 의원을 향해서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이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복지부동이었다. 이렇게 또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부동하던 인물들이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 건의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 판단으로 바로 잡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면을 상하지 않도록 절대자가 면책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이제 국민의힘당에서 이게 지금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전의 이 시도가 이 법원 판단으로부터 인용이 되면은 인용이 되더라도 니네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면을 상하지 않도록 절대자가 면책특권을 부여했다. 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주호영, 네가 나가 싸워.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준석의 얘기는. 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이에 반발을 해서 자, 효력정지 간처분을 심리 중인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 부장판사 황정수인데 A4 이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자필 내역서를 그 내용을 좀 봤는데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글씨체 갖고 뭐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이 글씨체가 완전 초동생 수준의 글씨체더라고요. 와, 난 하버드생이 글씨를 그렇게밖에 못 쓰나? 글씨 가지고 우리가 탓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를 회유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론에 공개되면서 양측이 서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저 여기서 양측이라고 말하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만은 이준석도 이준석 계열이 있다고 그러니까 양측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집권당의 이 권력하고 이렇게 맞서는 이준석의 모습이 흥행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뉴스 킹메이커, 뉴스를 리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준석이 혼자서 이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한 부분들이 먹히고 있고 현재 먹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탄원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아무튼 서로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전 대표 나름대로 페이스북에 도를 넘었다. 이 격앙 기사를 내려고 자신이 법원에 낸 이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국민의힘당에서 자필 편지 내용을 유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셀프 격앙까지 하면서 이 소송 채무자인 국민의힘 측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내용을 들여보면 사건 기록은 채무자 즉 대리인이 열람 가능하고 그것을 캡처해 본인들이 유출하지 않은 것처럼 캡처를 했는데 국민의힘당에서 유출하지 않은 것처럼 PDF 만들고 언론인들에게 돌리고 있는데
이 PDF에는 이 메타데이터가 있다. 이게 중앙이겠죠. 까보니까 10시 59분 49초에 누군가 이거 맥소스로 이게 뽑아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어 열람용이라고 뒤에는 나오는 걸 보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당에서 자기가 탄원서 낸 이 편지 내용을 유출을 해서 이 격앙된 반응을 계획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언론에 유출했다. 이준석의 내용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본인은 할 말이라고 하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게 지금 이 모양새가 정말 구질구질하게 가고 있는 거죠. 도를 넘은 거죠. 집권당의 당대표였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서 윤석열 정부와 또 국민의힘당을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국정 동력을 떨어지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과 또 이재명이를 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혜경이 하나 이게 뭐 출석시키는데 지금 몇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또 뭐 김혜경이 자신은 오늘 출두를 해서 또 이재명이도 뭐 얘기를 이 오늘 경찰 출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논평을 냈습니다만은 뭐 SNS에 올렸습니다만은 전혀 자신들은 이 경기도 법인 카드를 쓰지 않았다 뭐 이렇게 여론 지금 현재 또 물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당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정말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열람 내용 가지고도 서로 이 언론에서 이준석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도해 주는 거 보면 흥행성과 또 여론을 자신의 중심으로 흔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내 인사들도 이러한 이준석의 모습에 비판하고 나섰지만은 뭐 어떠한 묘책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뭐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수세 국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흘러가고 있고, 또 탄원서에 거론된 뭐 주위원장이나 또 역시 탄원서에 거론됐던 이 김계현 의원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편이 뽑힌 슈탄 같다. 상상은 자유지만 그 상상이 지나치면은 망상이 된다. 또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비대위 전환 체제에 뭐 절대 뭐 하자가 없다. 기각으로 그래서 믿는다. 근데 이게 뭐 법원의 건의에 대한 도전이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두 사람의 얘기보다는 이준석의 말이 더 신빙성의 무게를 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밖에 뭐 성일종 의원이라든가 또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윤핵관을 겨냥을 해서 적과 내통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어 한국 보수 진영을 초토화시키더니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도 흔들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자, 이렇게 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집권당의 내부는 하루빨리 수습이 돼야 되고, 법원도 이렇게 미룰 게 아니라 인용인지 기각인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빨리 해야 이런 혼란들이 잠재워질 수 있지 않나,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도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이재명 사당화에 드디어 이제 집단 행동에 이 비명계들이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치도 결국은 이 다수결로 탄생을 했다. 개딸들을 나치에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이 당원 80조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보면은 최고위원이 5명을 뽑는데 4명이 싹쓸이로 지금 친명계입니다. 비명계는 뭐 고민정 의원 하나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비명계에서 이게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28일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비이재명계죠. 비명계라고 하는데 이 집단 행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그 대표 후보의 이 당선이 유력해지자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항할 이 연합 세력을 뭐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뭐 윤영찬 의원이 사퇴를 하고 그 송원석 의원을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 연합 세력화를 하기 위해서 비명계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과 친이계 이낙연계죠. 윤영찬 의원은 23일 국회의원 본관에서 586 친문 이재명의 이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이라는 이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날 모여서 토론회 시작부터 이재명의 사당화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19일 신설한 이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이 주 타켓이 되었습니다. 기존 최고 의결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제치고 이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권리당원에는 소위 개딸들이 많아가지고 비명계는 당의 주요 사안이나 개딸 인물수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 그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이 되어버린다. 뭐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민주당은 2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사실 내일이죠. 오늘이죠. 오늘 이러한 모든 부분을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최고 의결기관이 느닷없이 이러한 내용들이 바뀌는데도 그동안 한 차례 토론도 없었다. 이제 중앙위원회에 올릴 안건의 수정도 안 된다. 초등학생들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사퇴한 최고위원 후보직을 사퇴한 유영찬 의원은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 결정이 잘못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 나치의 탄생도 히틀러가 총통이 된 것도 이 독일 국민 다수가 지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치도 이렇게 탄생을 했다. 그 절차도 다수결로 이루어졌는데 잘못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뭐 원색적인 비난들도 나왔는데, 또 이원우 의원은 당헌 80조 개정이나 권리당원 전원투표 등의 이 추진 과정에 대해 이 의원은 내가 밀어붙인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의 아무튼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당내 사안이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 특정인이 당의 권력을 독식하면 당이 망한다. 또 이 정태호 의원은 이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를 데리고 다니면서 당을 분열시키는 모습을 자신은 처음 봤다. 또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에 대한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의 출석 조사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이 비명계는 나를 세웠는데, 박용진 의원은 이 후보의 사법적인 의혹들이 기소되고 재판에 붙여지면 결국은 민주당의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밖에 조웅천 의원 등 비명계 의원 25명은 따로 별도로 모임을 해서 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계에 맞서기 위한 거겠죠. 뭐 변재일 중앙회 의장은 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권리당원 전원투표 안건에 붙일 24일 중앙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들을 여러분 접해서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들은 아무튼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 탄핵 세력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이제 뭐 대한정당으로서 어떤 길이 열릴 것이고, 자, 또 하나는 이 민주당에 대한 이명박 전체적으로 문재인 권력에 대한 이 적폐 수사의 속도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자, 뿐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이재명 씨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처음으로 경찰에 출두를 피의자 신분으로 했습니다만은 이 또한 속도들도 저는 늦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 정치권의 소식인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